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페르데이 법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페르데이 법칙은 지난번에 이제 간단한 걸 소개했는데, 법칙은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죠. E dl 이렇게 주어진 어떤 이제 이 C가 주어졌다. 배 곡선이죠. 지난번에는 도선을 얘기했는데 꼭 도선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거는 인테그럴 마이너스 d 오버 dt의 b 닷 da의 요 c라는 요 c는 배 곡선입니다. 곡선 내부죠. 내부면. 자, 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기전력이란 말을 쓰는데요. 유도 기전력. 그 유도 기전력은 이 전기장을 그 어떤 경로 따라서 적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E 닷 dl을 적분한 거는 요 C 경로 따라서 이제 전기장을 선적분한 거죠. 요때 dl의 방향과 da의 방향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좌변하고 우변을 맞출 때는 요 da 방향은 면의 이제 면적이 바라보는 방향인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3차원 공간에 면이 있으면은 그 면의 수직한 방향이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제 선택이 있단 말이죠. 그 선택에 있어서 이제 오른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방향, 요 두 방향, dl의 방향과 da의 방향에 요 두 방향이 서로 이제 오른손으로 연관이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C라는 이런 곡선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표곡선이. 요거 이제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요 가운데 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가운데 이게 축이에요. 이렇게 축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입체감 두기 위해 가지고 여기도 살짝 지울까요? 여기 이제 요렇게 그리면은 이제 입체감이 좀 나죠. 자, 가운데 축은 그냥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서 그린 거고요. 자, 여기 C라 그럽시다. 근데 C의 왼쪽에 요 DL의 적분 방향을 요쪽이라 잡았을 때, 그러면 DL 방향으로 이 네 손가락을 가져가면은 면적 방향이 위쪽이 되죠. 그때 C 내부면 요 DA, 참고로 DL은 아주 자그마한 조각이죠. 요 DL은 자그마한 조각이에요. DL 벡터예요. 이게 자그마한 조각. 그래서 DA는 요 내부면을 잘게 쪼개는 거죠. 내부면을 아주 잘게 쪼개면은 그 중에 이제 하나가 DA인 거죠. 여기 DA입니다. 그래서 요 DA의 방향을 어디로 어느 거를 잡느냐요. 이제 오른쪽에 DA 방향이 요건 위쪽을 잡습니다. 여기 DA 방향이에요. 요건 DL 방향이고 DL과 DA 방향이 오른손이 결부됐죠. 오른손 그리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그리면은 이게 까만색으로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면적 방향이죠. DA 방향이고 요렇게 돌아가는 게 DL 방향이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결부됐다는 그거예요. 요 마이너스가 중요한 의미를 띱니다. 요 마이너스가. 자, 이게 이제 식이에요. 이 식을 발견한 사람이 페르데이예요. 말하자면은 이게 한 1831년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오사발의 법칙이 1820년도인데 그로부터 한 10년 조금 더 지난 거죠. 그래서 서서히 이제 비필드에 관련되는 이런 여러 가지 성질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다 이제 이 실험적으로 입증이 다 된 이제 그런 법칙이죠. 자, 그럼 이제 간단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이제 예 자체가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예가 뭐냐면은 요런 디귿자로 된
도선이에요. 이제 오른쪽으로 요 평행한 요 두 선이 계속 연결됩니다. 이렇게 쭉 무한대까지 펼쳐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자기장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기장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X로 하겠습니다. 바깥에도 물론 있어요. 자기장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자, 그리고 요 디귿자 요 부분은 도선이에요. 도체죠, 말하자면. 여기에다가 세로로 요렇게, 이것도 도체입니다. 요렇게 막대기 도체. 요거를 디귿자를 이제 밑에 레일로 깔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탁 얹은 거죠. 얹으면 이제 미음자가 형성되죠. 그럼 여기 이제 닫힌 회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모가 바로 이제 C에 해당됩니다. 네모 직사각형. 여기 C에 해당되는 거예요. 패곡선이죠, 말하자면. 자, 여기에 이제 뭘 하느냐 하면 요걸 오른쪽으로 잡아 당깁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잡아 당기는데 V라는 속력으로 방향은 오른쪽으로 쭉 잡아 당깁니다. B 필드 속에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미음자 내부의 자기장이 자기선속이 변하게 되죠. 그래서 요 이제 C에 대한 자기선속이 뭐냐. 자, 그래서 요 B 값은 요렇게 줍시다. B 값은 크기는 B이고 균일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벡터예요. 여기 이제 B가 주어진 거예요. 이거는 막 불변이에요. 이게 고정됐다고 봅시다. 자, B는 고정되어 있지만 문제는 요 미음자의 C에 닫힌 요 회로 요곳에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요 C 내부의 자속 파이 C라고 하죠. C 내부면 요거는 인테그럴 B.DA의 C 내부면이죠. 요건 뭐가 되느냐면은 요 이제 DA 방향을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자, DA 방향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 하는 건 지금 C의 방향을 아직 안 정했기 때문에 두 개 결부가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B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DA도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방향을 요렇게 이쪽 방향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값은 이제 나오죠. B가 안으로 들어가고 DA도 안으로 들어가니까 방향이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B 곱하기 면적 아닙니까? 곱하기 면적 넓이죠. 넓이니까 요 길이를 우리가 요서 요까지 길이를 요 폭을 뭐라 그러냐면은 L이라 그러고요. 그다음 여기서 요 점에서 요까지 거리를 요 X라 그러겠습니다. X. 그러면 넓이는 B 곱하기 X 곱하기 L이죠. 자, 참고로 요 X가 변하고 있죠. X는 T의 함수고요. 요 V와 X 관계가 뭡니까? 요 V는 바로 X의 변화율이죠. dt dx입니다. 요거 이제 관계식입니다. 요거는 X가 변하니까 V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X의 시간에 대한 미분하면은 그게 바로 V가 된다는 거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아시고요. 자, 그래서 요 지금 자속은 C의 자속은 BXL이죠. 자, 면적을 안으로 들어가는 걸 잡았기 때문에 면적을 안으로 들어가는 걸 잡으면은 이 C의 이 적분 방향은 요 방향이 돼야 되겠죠. 요게 C의 방향입니다. 요 C의 방향. 요렇게.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미분한 거. 자, D over DT의 인테그럴 B DA의 C 내부. 요걸 미분한 걸 마이너스 한 게 바로 뭐냐면은 기전력이다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인테그럴 E DL이 되는 거예요. 기전력의 방향은 요 C 방향인데 요 방향은 요 이제 그림에 나와 있듯이 요걸 빨간색으로 강조를 할까요? 요 방향으로 네모를 돌아가는 방향이 이제 요 방향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한 게 바로 이제 오른쪽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엡실론이라 그러면은
요 기전력, 요 미음자에 해당되는 요 기전력 엡실론은 뭐가 되느냐? 요거는 마이너스 d 오버 dt의 b 뒤에 한 게 바로 요거죠. 요 bxl이죠. bxl이다. 자, b하고 l은 상수니까 밖으로 나오고요. x를 미분하면 x 도트가 되고요. 여기 바로 마이너스 blv가 되죠. 그래서 blv의 엡실론이 마이너스 된다는 얘기는 요 우리가 그린 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요 방향으로의 전기장을 적분한 값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는 전기장 방향은 거꾸로죠. 그 전류는 전기장 방향으로 흐르죠. 그래서 요 결과에서 전류의 방향은 요 미음자만 요래 그리면요, 요 이제 막대기를 움직이죠. 이렇게 이 빨강색 이게 아니고 이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전류가 I가 흐릅니다. 기전력이 생기니까. 그럼 전류가 얼마냐? 자, 그래서 요 이제 회로에 여기 R자를 집어넣습니다. 요 부분에 R 저항을요 딱 달아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R이라는 저항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회로에 미음자 회로에 저항이 R인데 기전력이 엡실론이 나와 있는 거죠. 기전력은 방향은 이제 요 지금 표시한 방향이고, 그 다음에 크기는 BLV죠. 그래서 I는 BLV 요거를 갖다가 R로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방향은 그림처럼, 방향은 위에 그림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 페르데이 법칙의 효과가 뭐냐면은 요런 지금 디귿자 경로에 요런 막대기를 하나 달아가지고 자기장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죠.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당겨주면은 어떤 전류가 흐르느냐?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R이 있죠. R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배터리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배터리로 치면은 요런 배터리가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죠. 요런 배터리가. 여기 이제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데이 법칙이라는 게 배터리가 없는데 이 자속을 변화시켜 줌으로 해가지고 배터리가 있는 것처럼 되는 거죠. 요 배터리에 요 양단의 전이차에 해당되는 게 바로 BLV예요. BLV에 해당되는 요런 배터리를 집어넣어 준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I가 뭐가 됩니까? R분의 V니까 BLV가 되는 거죠. 이런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이 실험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이게 마이너스 의미가 뭐냐면 말이죠. 자, 지금 자기장이 점점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변화의 패턴을 이제 보면은, 이 변화를 보면은 V를 이제 잡아 당기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제 힘을 줘야 됩니다, 사실은. 잡아 당겨가지고 오른쪽으로 이제 막대기를 잡아 당기면은 B가 어떻게 되느냐? 안으로 들어가는 B가, 그러니까 이 표면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B가 많아지죠. 안으로 들어가는 B가 많아지죠.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반응이 생기느냐 하면은 유도기전력이 생기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유도기전력이 생기가지고 이거로 말미암아 유도기전력이 생깁니다. 이 발생한다. 그래서 유도기전력이 발생하니까 뭐가 생깁니까?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름. 원래는 전류가 없었죠. 배터리가 없으니까. 제가 요 그린 요 배터리는 효과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린 거죠. 실제로는 배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도기전력이 발생하게 되는 요인을 갖다가 배터리로 표현한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입니다. 요 전류가 흐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루프에 전류가 흐르죠. 흐르는 방향은 요 빨강색으로 그려놨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은 요 미음자 안에 자기장이 생기죠. 요 전류 흐름으로 말미암아 추가 자기장이 생깁니다.
자, 추가 자기장은 어느 쪽 방향이 되겠습니까? 좀 옮깁시다. 추가 자기장은요, 요런 미음자, 요런 회로에 전류가 이렇게 I라는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요때 I라는 전류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이죠. 이거는 그냥 모양을 그냥 동그랗게 보면 됩니다. 동그란 원형 루프에 이 안에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장이 안에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튀어나옵니까? 안으로 들어갑니까? 오른손 쓰면 되죠. 오른손이 손가락 4개, 하나, 둘, 셋, 4개가 이렇게 되었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 아닙니까? 이렇게 그려야죠. 예? 이게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 튀어나오는 방향. 그러니까 요 내부에 생기는 여기 생기는 자기장, 여기 이제 그림이고요. 이 자기장이 요 자기장은 말이죠. 어떤 자기장이 형성되느냐? 추가로 자기장 원래 있던 거는 신경 쓰지 말고요. 추가로 등장하는 자기장은 밖으로 나오는 자기장이 생깁니다. 이 형성됨. 이게 얼마나 많이 생기느냐는 거는 전류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전류의 양은 이제 V가 얼마나 빠르냐에 의해서 결정되죠. 이 전류를 결정하는 식 보면은 B와 L과 R은 딱 정해져 있고 V가 중요하죠. 이 V가 있기 때문에 I가 생기는 거죠. V가 0이면 I가 0입니다. 그래서 V가 빠르면 빠를수록 I도 더 커지고, I가 더 커지면은 요 이제 오른손 효과, 오른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전류 방향이죠.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 튀어나오는 방향이죠. 그림이 조금 이제 축을 여기 이렇게 그린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평면에서는 밖으로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안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을 증가시키면은 이 법칙에 의해 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자기장을 만드는 결과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많아지면 밖으로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하도록 시스템이 변한다, 반응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변화를 없애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에 추가적으로 생기는 자기장이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자기장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많아지는 걸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에 대항한다.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죠. 억제. 변화를 억제하는 쪽으로 반응한다. 이런 걸 정칭적으로 렌츠의 법칙이라 그러죠. 렌츠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변화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B필드가 자꾸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B필드가 많아지는데, 근데 반응은 어떻게 생기느냐? 이렇게 유도 기준력이 생겨서 전류를 흘려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는 이게 많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는 자기장을 결과적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가 그런 의미를 띱니다. 요 마이너스 1 하는 게 있잖아요. 요 d over dt에 phi 해가지고 여기 이제 기전력이죠. 요 마이너스 없었으면 이제 이렇게 안 됩니다. 오히려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 생기게 되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 마이너스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바로 변화에 대항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V라는 속도가 딱 주어지면 딱 구체적으로 전류가 딱 정해집니다. 물론 이제 R 값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R이 이제 주어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재밌는 게 이렇게 계속 잡아당기면 말이죠. V로. 레일이 아주 길다고 보고 계속 당기면은 전류는 계속 흐르죠. 전류가 흐르면은 R을 통해서 열이 발생되든지 또는 빛이 발생되든지 해가지고 에너지가 자꾸 소모되죠. 그래서 그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다시 디귿자 레일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 저항이 있죠. 이제 막대기는 계속 오른쪽으로 V라는 속력으로 움직이고 여기 이제 B 필드가 잔뜩 이렇게 균일하게 온 공간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B 필드가 균일하게 주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기선속은 자꾸자꾸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자기선속이 커지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전류가 이렇게 I라는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I라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I 값은 아까 주어졌죠. I 값은 얼마냐? I 값은 R분의 BLV로 주어져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이 V라는 속력으로 계속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뭐 사람이 당긴다 해도 좋고요. 자, 그럼 이거 잡아당기는데 당김으로 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 액션에 의해 가지고 저항을 통해서 단위 시간당 발산되는 에너지 소모율이 얼마냐? 에너지 발산율. 자, 이건 이제 보통 우리가 PR이라고 그러죠. PR. 이걸 공부했죠. 뭡니까? I 제곱 R이죠. I 제곱 R. 그래서 I가 0이면은 에너지 발산이 없죠, 당연히. 근데 I가 이제 점점 커지면은 제곱 비례해가지고 이 R을 통해서 발산되는 열이 많아지는 거죠. 이제 발산율이니까 단위 시간당 이제 발산되는 거죠. 단위가 이제 와트가 되겠죠. 자, 이 값이 뭐가 됩니까? R분의 BLV의 제곱에다가 R을 곱하니까 R 제곱분의 B 제곱 L 제곱 V 제곱인데 R이 하나 있으니까 R분의 B 제곱 L 제곱 V 제곱이 됩니다. 요만큼의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단위를 B는 테슬라고 L은 미터고 V는 이제 미터 퍼 섹이죠. 세컨드. 그리고 R은 옴이죠. 이렇게 쓰면은 이 값이 이제 와트 단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나오는 이 에너지가 이 소스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에너지가. B필드는 그냥 다 고정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연구자석 같은 게 딱 장치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소스가 이 에너지가 계속 발산돼가 나와가지고 외부에 있는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 한겨울이면은 이 나오는 열을 이용해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이제 이렇게 데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V라는 속력으로 잡아당기는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V라는 속력으로 잡아당기는 사람이 이제 당긴다 가정합시다. 사람이.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하는 인류를 계산하겠는데 사람에 의한 이제 V를 당기는데 말이 힘이 얼마냐? 이거부터 계산하겠습니다. 사람에 의한 힘이 얼마냐? 자, 이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 V라는 요 막대기는 도선의 일부죠. 도선의 일부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L이고, 그리고 전류가 흐르고 있죠. 자, 그래서 요 L이라는 요런 요 도선의 일부에 여기 요 길이는 L이고요. 그리고 전류가 어느 쪽으로 흐릅니까? 요 빨강색이 전류죠. 이 R 부분에서는 밑으로 흐르지만은 쭉 미음자를 통해서 이제 이게 루프를 만들고 있으니까 오른쪽에 막대기에서는 위로 올라가죠. 이 전류가 이렇게 I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크기는 물론 여기 주어져 있고요. 크기는 주어져 있죠. 그러고 이게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B필드는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B필드는 이렇게 도트에 쫙 깔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B필드 안에서 막대기에 길이 L인 막대기에 전류가 흐르고 있고, 그리고 B필드는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B필드는 B 곱하기 안으로 들어가는 벡터 요거고요. 그 다음에 V는 어느 쪽입니까? V는 속력은 V고 방향은 오른쪽이죠. 오른쪽입니다. 그럼 이때 요 L 부분이 자기장애에서 받는 힘은 얼마냐? 막대기 자기장에 의하여 받는 힘은 얼마냐? 이렇게 계산하면은 기억납니까? I, L, 크로스 B다. 이런 공식이었죠. 자, 요거 이꼬로 I는 아까 나왔죠. R분의 BLV이고, 그 다음에 길이는 L이고, 요거는 단순한 넘버고요. 길이는 L이고, 방향은
요 L 벡터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이죠. 위를 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 필드는 크기는 B이고 방향은 안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숫자 앞에 나오는 문자만 스칼라만 곱하면은 R을 하나 나오고 B가 두 개죠. B의 제곱에다가 L도 두 개죠. L 제곱에 V는 하나고, 그 다음에 방향은 위를 향하는 벡터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벡터를 크로스로 곱하는 거죠. 자, 위로 나가는 벡터를 안으로 들어가는 벡터로 이렇게 돌려주면은 방향은 왼쪽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R분의 B의 제곱 L 제곱 V의 왼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림을 그리면은 아예 뭐 여기 따로 그립시다. 디귿자에다가 요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I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죠. 자기장은 안으로 들어가고요. 요 이제 V로 이렇게 잡아 당기고 있으면은 요때 요 막대기에 작용하는, 막대기는 도선의 일부죠. 도선의 일부에 작용하는 자기장에 의한 힘을 이쪽으로 그리면 요쪽 방향이 됩니다. 여기 바로 F의 자기장에 의해서 요 막대기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요 힘은 자기장에 의해서 막대기에 작용하는 힘이죠. 그래서 자기장에 의해서 막대기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요 크기가 R분의 B의 제곱 L 제곱 V의 왼쪽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요 V는 일정한 속력이죠. V는 일정한 속력이라는 얘기는 요 막대기에 작용하는 총 힘이 0이 돼야 되겠죠. 일정하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니까 V가 일정하단 말이죠. 여기 이제 일정하단 말이죠. 이게 V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고,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요 막대기에 작용하는 총 힘이 0이죠. 그래서 F 총 막대기에 작용하는 거, 요거는 F의 자기장에 의해서 막대기에 작용하는 거 더하기 F의 사람에 의해서 막대기에 작용하는 거 두 개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should be 제로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사람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막대기에 작용하는 힘은 오른쪽이 돼야 되겠죠. R분의 B제곱 L제곱 V의 오른쪽이 된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사람이 지금 이만큼의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힘을 안 주면 안 움직입니다. 실제로 이쭉 잡아 당기면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B 필드가 0이면 이 힘이 0이죠. 그럼 물론 당연히 자속도 0이니까 이 기전력도 없고 전류도 안 흐르죠. 근데 지금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뭔가 뻑뻑한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일률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일률, 사람에 의한 일률. 일률은 사람이 막대기 가하는 힘에다가 도트 V 하면 되죠. 이게 일률이죠. 역학에서 배운 거죠. 이렇게 해주면 여기 뭐가 되느냐? V의 방향이 정확히 일치가 되죠. 그래서 R분의 B제곱 L제곱 V의 요거 도트 V의 이렇게 되죠. 이러면은 요 두 개의 벡터 곱하면 1 되고요. R분의 B제곱 L제곱 V제곱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게 바로 아까 우리 이 에너지 소모율하고 똑같죠. 에너지 소모율과 동일하죠. 이게 뭡니까? 결국은 저항을 통해서 에너지가 소모되는 그 에너지를 사람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에너지가 툭 그냥 하늘에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일하는 양만큼 정확하게 저항을 통해서 에너지가 발산되고 있다는 자연의 법칙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페라데이 법칙에 관계되는 예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